뭐 그때 수업에서 게임 코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학생들이랑 게임 코딩을 하는데 어 저는 교사 혼자인데 학생들이 27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 디지털 리터러시 뭐 어떤 수준들은 AI 다루는 수준들, 그다음에 질문하는 수준들, 그다음에 또 그 어떤 기계 친화적인 아이들, 그런 수준들도 다 아이들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어 또 장애 학생도 저희 반에 예 그 AI 코딩하는 반에 흘러 왔어요. 와 가지고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장애까지는 안 돼도 바로 위에 단계, 차상위가 아닌 차상위 계층 같은 그 단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막 준장애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코딩을 하러 와 가지고 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어떻게 툴을 들어가고 로그인조차 "선생님 막 까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교사 혼자이고, 그다음에 어 저만 해도 막 이렇게 '에듀테크에 그래도 친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많이 해 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또 다양한 이제 막 어려움들을 막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는 수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이 에듀테크 수업은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가 다 같이 도와주고 저한테 의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의지해 가면서 같이 에듀테크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랑 이제 할 때 좀 잘하는, 이제 좀 그런 에듀테크 지능, 리터러시 지능이 좀 높은 친구들을 이제 곳곳에 박아 놓고 그 친구들을 먼저 막 쪼끔 해 주죠. 해 주면은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인제 전파하고 다단계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협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 혼자 수업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수업을 학생들과 같이 이끌어간다.'는 마인드로 이제 에듀테크로 하셔야지 교사가 지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교사가 다 엄청나게 지치게 되어 있고 어 기력이 소진하게 되고 에듀테크 다시는 거들떠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권화를 탈피해서 학생들한테 이양을 해야 된다. 수업권이라고 하면 수업권이고 이런 것들을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업의 활용 방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먼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제 에듀테크에서 어떤 기기를 소개를 하고 어 이 수업에서 어떤 앱을 어떻게 다룰 거다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요. 그다음에 먼저 교사가 먼저 보여줘야 좀 어려운 거랑 쉬운 거랑 나눠졌는데,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 교사가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미러링해서 이제 김수현 선생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미러링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UI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VR 수업 같은 데 특히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사가 먼저 활동 소개를 하고 교사가 시연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 좀 수준이 좀 너무 어려운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 대표 시연 단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했던 거대로 시작을 물꼬를 한번 터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막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시각에서 이제 앱에 접근하고 했던 거랑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시연을 하면서 학생들도 대리 체험을 미리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기가 좀 스무스해지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에듀테크 기술이나 어떤 그런 플랫폼, 기계 그런 것에 접근을 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고 연착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학생 대표 시험 단계 예. 교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계고 너무 직관적이고 하면은 교사 시험 단계는 좀 패스하고 이제 이런 걸 갈 수 있는 바로 학생 대표 시험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활동 단계죠. 학생들 주체적으로 활동을 막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된다. 선생님이 너를 이제 막 먼저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마친 친구 아니면 좀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활용 수업 단계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무조건 막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선생님이 도와주고 할 건데 막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협동적인 이런 것을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협동 단계에서 해야지 최대한 전체가 다 100%는 힘들죠. 100%는 힘들지만 거의 한 90%에 가까운 친구들이 예 80-90%에 가까운 친구들이 그래도 충분히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어떤 에듀테크 나 막 이런 기기 수업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좀 꼭 하는 것은 피드백 단계예요. 그래서 다 못해요. 진짜 막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100%를 다 뭐 에듀테크 클린하게 완벽하게 막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것은 원래 에듀테크 아닌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렇게 100%를 향해서 노력하지만 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이제 서로 도와가고 이렇게 하는 거 도와가는 거 의미가 있다. 못해도 괜찮다. 어 잘 결과 안 나오더라도 에듀테크 막 AI 수업에서도 그 지렁이 막 이게 게임을 만드는 것들도 다 못했어요. 다 못해도 괜찮고 잘 된 애도 있고 한번 이제 막 한번 그것도 보지만 더 초점 맞췄던 거는 어려운 점을 얘기해 가면서 왜 이렇게 해서 안 됐는지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됐고 안 됐으면은 막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려웠던 점을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러면은 '아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구나. 뭐 다른 친구들도 막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막 이런 것을 느끼면서 훨씬 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냐 100 이냐 0 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막 이때까지 한 40 정도 했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극복하면서 한 50, 60 뭐 61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쪼끔 향상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에듀테크를 '아 나 진절머리 난다. 막 나 안 한다.' 교사들처럼 막 이렇게 어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태도적인 함량의 차원에서 그냥 어 쪼끔 어느 것이 막 발전했고 목표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그런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에듀테크 플랫폼을 도입을 했을 때 그 학생 내에서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루는 관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보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에듀테크 플랫폼을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양한 플랫폼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되게 다양한 정리해 둔 다양한 문서들도 있겠지만
직접 박람회에 가서 그 에듀테크 보고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공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뭐 에듀테크 뭐 자료라든가 또는 캐리스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내려보내주는 자료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본인들이 정리를 해서 에듀테크 도구들을 분류해 놓은 그런 사이트나 뭐 노션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에듀테크 플랫폼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예산이죠. 어떤 에듀테크 플랫폼은 굉장히 비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당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단위가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듀테크 플랫폼이 이제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결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플랫폼을 적용을 할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에듀테크 플랫폼을 쓰게 할지, 뭐 아이들의 자유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미리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용 연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본인이 사용을 하되 학생들에게는 그 사용한 결과물 또는 교사가 만든 그 수업 자료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써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또 모든 계정들을 제공을 해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의 자유도까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예산 관련된 거는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처리하기 쉬운 거는 이 학교 장터에 올라와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구매를 한다면은 크게 예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없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만 할게요. 저도 지금 사실은 대본 정리한 게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